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반도체 관련해 업황부진 전망에도요,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와 연말 랠리를 주도할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중 유망 종목에 대해서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반도체 부진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면요, 올해 4분기에 D램과 낸드,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죠, 평균 판매 단가가요 20% 이상 하락할 걸로 추정이 되고요. 또한요, 올해 전 세계 반도체 시장도요,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를 하고 내년에도요, 이 3.7%나 축소가 될 걸로 보이면서요, 2년 연속 역성장이 예상이 된다는 전망이 상당히 우세요. 자, 이렇게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영업이익도 크게 감소될 걸로 보이죠. 자, FN 가이드에 따르면은 삼성전자의 4분기 영업이익이 한 4조 5천억 정도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38% 감소할 걸로 보고, 내년 1분기도요 7조 1천억대로서요 전년 동기 대비 한 50% 가까이 줄고, 2분기도 6.8천억대로서요 크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감소할 걸로 본다.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데도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들을 비중을 늘려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도록 하면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주가하고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의 상관관계인데요. 한번 과거의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이 삼성전자 월봉 차트인데요. 2015년도에 그렇죠? 영업이익이 16조 나왔어요. 자, 삼성전자 주가는 거의 제자리 걸음을 걸었고요. 2016년에는 29조 원으로서요 실적이 크게 증가하죠. 그러면서 주가가 우상향되고, 2017년에는 53조로서요 전년 대비해서 거의 100% 가까이 영업이익이 늘어나면서 주가도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나왔어요. 자, 하지만 2018년도에는 2017년에 53조보다 58조,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영업이익이 나왔지만은 주가는 오히려 6만원 가까이에서요 4만원을 밑도는 큰 폭의 하락이죠. 실적은 사상 최대 나왔는데, 자, 그리고요 2019년도에는 전년도에 실적의 반 이상이 줄었어요. 27조가 나왔는데 오히려 주가는 4만원 밑에서부터 오히려 상승 추세로 올라가죠. 그리고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36조인데 코로나로 인해서 잠깐 출렁거리기 했지만은 다시 상승 추세가 나오고, 그리고 작년에 2021년에 51조로서요 주가가 사상 최고가인 96,000원대까지 올라갔어요. 그렇죠? 자, 그리고 올해 2022년도에는 47조 원으로 어서 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하면서 주가가 오히려 그렇죠? 2년 연속, 지난 2021년도 실적이 51조, 올해 47조죠. 이 2020년 36조보다도 높은데 주가는 더 낮게 2년 연속 하락 추세에 있다. 그러면 내년에 2023년에는 34조 원으로 올해보다도 더 감소할 걸로 보죠. 근데 내후년에 2024년에는 49조 원으로 다시 중가 추세에 있다. 그러면 이 주가가 2019년에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실적은 좋아지는데 오히려 주가가 하락을 했고, 그리고 실적이 하락할 때 그렇지만은 내후년에 좋아질 걸로 돼서 미리 선반영되면서 오르돼서 내년 삼성전자 주가는요 오히려 우상향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저점 수준에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요, 이 반도체 업황 부진에 따라서요 지금 2위 업체인 SK 하이닉스라든지 이 미국의 메모리 반도체 회사가 지금 감산 계획을 계속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죠. 그런데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감산 계획이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표를 하면서요, 이 D램과 낸드의 시장 점유율이 더 높아진다. 1위 업체가 더 크게 시장을 차지를 한다라고 보시면서 업황이 끝나는 내년 2분기 수준에서
이 2분기 수준에서는 반도체 업황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접어들 걸로 전망이 된다. 그래서 오히려 이 반도체 업황 부진의 정점을 찍는 상반기까지 오히려 매수 기회로 오히려 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여기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 아래 보면은 무료 문자 정보 신청이라고 있죠. 최근에 이수장 증권 TV에서 무료로 정보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어떤 식으로 나가냐면 하루에 한 3-4번 나가죠. 예, 장 전에 주요 일정 그리고 뉴스 특징주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최근에 나갔던 거 보면은 지난주에 뭐 중국 6년 만에 OTT 한국 영화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스튜디오 드래곤 레몽레인 관심을 갖자라고 월요일날 발송을 했고, 또 이집트가 110억 달러를 투자해서 세계 최대 규모의 육상풍력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라서 3강 LMT 그죠? 그리고 금요일 나간 거죠. 28일부터 사우디 리야드에서 열리는 관광 포럼에 이수만 SM 회장이 초청되어 엔터 쪽 관심 필요해서 이러한 뉴스 특징주라든지 주요 일정에 대해서 관련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또 중기 종목 추천한 중기 종목에 대해서 진단 내려드리고, 또 장중에는 그날 특징주, 특히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에서 특징주 분석을 하고, 또 이 관심 종목을 또 추천을 단기, 중기 나눠서 추천을 해드려요. 최근에 이 단기 종목으로 이번 달 들어서 추천한 종목들 보면요, 가장 크게 했던 것이 엘코노한테 지난 16일 날 그렇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물 에너지 분야 프렌트 종합 건설 업체로서 사우디 왕세자 방안으로 수처리 관련 부각 전망이 된다. 근데 실질적으로 또 이 지금 논의 중에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면서 상한가 진입했죠. 자, 그리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에도 11일 날 우리가 말씀을 드렸고, 또 최근에는 이 뉴플렉스 그죠? 이 애플해서 메타버스 관련 종목으로 해서 또 강하게 추천을 해드렸고, 그죠? 이런 식으로 또 JYP 엔터라든지 우리가 최근에 JYP 엔터 화요일날 장중에 실적 개선 전망하면서 58,000원 미만에서 단기 저점 확인됐다라는, 그래서 이 58,000원 초중반의 기준가로 하고 손절가 이렇게 나갔죠. 그리고 5월 4일날 하이 비전이, 그러니까 많은 종목이 아니라 이렇게 가격까지 표시한 단기 종목이든지 중기 종목은 뭐 이틀에 한 종목거리고요. 그리고 이제 관심 종목들 아까 이제 시장의 특징주들은 뭐 계속적으로 보내드리는데, 일단은 많은 종목을 보내드리기보다는 좀 안정되게 좀 우리가 어느 정도 관리가 가능한 종목 수를 보내드리니까는 관심 있는 분들, 특히 최근에 상당히 시장과 그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우리가 이 이동평균선의 결집이라든지, 한번 왜 이수장 증권에서 최근에 웰크론 한택이라든지 뉴프렉스라든지 저 콘텐츠 관련주인 드라마 관련주인 레몽레인을 그죠? 우리가 추천을 해드렸는지, 이유는 이동평균선이 이 지지와 저항, 그러니까 결집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크게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무조건 다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충분 조건으로 올라갈 만한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 주가를 띄우는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필요 조건으로는 이동평균선이 주가와 결집되어 특히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하고 쉬어가는 종목, 거기에 재료와 수급이 되는 종목군 위주로 접근을 하시면 수익이 크게 날 수 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이 지금요 연말에 대해서 안도랠리, 특히 중소형 개별 종목의 화려한 장세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손실분을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드리고자요, 도움이 돼드리고자 이 무료로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는 요 아래 핸드폰 번호 있죠? 010-2420-6710으로요 성함하고 그리고 무료로 문자를 받는다라요 보내주시면은 월요일서부터 무료 문자 정보를 제공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요 주가가 미리 이 실적 비해서 선반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이 필요한데, 그죠? 그러면 최근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중에서 먼저 올라간 종목군들의 한번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자, 먼저 최근에 움직인 종목군들 한 몇 개, 리노공업이라든지 SNS대, LOT 백금, 두산
테스나의 주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것이 이제 리노공업이죠. 자, 리노공업도 지난 9월 하순 저점에 대비해서 45%나 상당히 많이 올라갔죠. 우리가 리노공업은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어요. 검사 장비에 소켓을 만드는 회사다. 업황이 부진해도 테스트에 많이 들어가는 부품을 하기 때문에 업황 부진에 따른 실적 부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다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종목들 크게 올라간 종목들, 특히 리노공업은 우리가 바닥권에서 이동평균선이 지지와 저항 역할인데요. 자, 최근에 보면 이 결집되어 있는 상태, 요 부분이 있죠. 11월 초순경에 이게 결집되어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요, 실적을 보십시오. 작년에 영업이익이 1170억, 그리고 2020년에는 779억, 올해 전망은 1400억. 지금 반도체 업황 대부분들이 실적이 부진한데 오히려 리노공업은 올해도 실적이 좋아지고 내년에도 1619억이에요. 그렇죠? 실적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단기, 중기, 그리고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결집되어 있고 특히 200일 이동평균선 전후에 있는 종목, 거기에 충분 조건으로 실적이 뒷받침되고 또 그러니까 재료가 있어야 되고 또 수급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를 해주는 그죠? 이러한 종목군들. 자, 리노공업도 그렇고요. 자, LOT 베쿰도요. 저점 대비 9월 하순경에 저점 대비해서 48%나 올랐어요. 근데 실적을 보십시오. 2020년에 42억, 19년에는 적자였어요. 그리고 작년에 264억으로 크게 좋아지고 올해도 296억으로 전년 대비 좋아지고 내년에도 380억으로 실적 성장세가 지속이 된다. 실적 뒷받침이죠. 자, 그리고 수급 보십시오. 개인들이 최근 들어서 계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그 물량 대부분을 기관과 다 받아주고 외국인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다. 그러니까 올라간 종목들을 보면 앞으로 따라갈 종목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SNS텍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SNS도 수급.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이제 미래에셋 증권사를 이용하는데 요거는 실적이 전망치가 안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수급적으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띠고 있고. 자, 두산 테스나. 그렇죠? 두산 테스나도 바닥 대비 9월 하순경에서 한 60% 정도가 지금 상승을 했고 또 이 200일선이 좀 저항을 받는 그런 모습이죠. 실적 보십시오. 2020년에 306억에서 작년에 541억, 올해 589억 성장이죠. 반도체 업황 부진인데 내년에도 업황 부진이라는데 715억이 전망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에서 주가가 바닥 대비해서 그래도 크게 올라간 종목들은 다 이 실적과 그리고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또 200일 장기 이동평균 지지와 저항을 잘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아직 이렇게 크게 올라가지는 않았지만은 그렇죠? 올라갈 걸로 보이는 종목. 그러니까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수급이 좋고 이동평균선이 결집된 종목을 찾아봐야겠죠. 자, 먼저요. PSK, 그죠? 자, PSK는 이 반도체 장비, 제조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인데요. 특히 반도체 웨이퍼 표면에 미소 회로를 새기는 노광 공정에서 남은 강가액을 제거하는 장비인 이 드라이 스트립을 제조를 하고 있는데 국내 시장 점유율 한 80%라고 그러죠. 자, 그리고 과거에 삼성전자 오스틴 공장에 이 드라이 스트립 장비를 전량 수주한 경험이 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요, 이 미국 내 제2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죠. 즉, 먼저 공장에서도 공급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한 수혜가 기대가 된다. 그죠? PSK. 한번 PSK 주가 모습을 볼까요? 자, PSK. 자, PSK도 주가가 지금 이 중기 121선 돌파하고 200일선 맞고 좀 조정하면서 200일선인데 이 최대 거래량 최근에 크게 터졌던 가격대 수준, 우리가 의미 있는 지지대는 뭘로 합니까? 이동평균선, 대량거래, 전고점, 전조점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관점이면 대량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중간 가격대면은 17,000 뭐 한 700원 정도 수준.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가격대가
120일 이동평균선이 있죠. 그렇죠? 1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현재 얼마입니까? 17,600원. 그죠? 그러면 요번에 조정이 나와서 17,600원 전후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 특히 거래가 감소했다. 상당히 의미하고, 최근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데, 개인들의 매수가 아니라 오히려 소폭 매도, 지난 금요일에는 소폭 매수했지만 전반적으로 매도 추세에 있다.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샀던 외국인들한테 기관들의 물량이 나오지 않는다. 관점에서. 그러면은 PSK 같은 경우는 17,600원, 이 121선 전후해서, 그리고 대량 거래가 터졌던 가격대, 중간 가격대 수준에서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코미코죠. 세정 및 코팅 사업을 하는 업체인데요. 이 반도체의 공정 미세화, 지금 뭐 2나노, 3나노 그러죠. 미세에 따른 부품의 세정, 코팅의 중요성이 확대로 성장이 기대가 되고, 또 코미코는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 법인을 보유를 하고 있어서, 특히 이제 미국 시장도 아까 말한 대로 삼성전자가 제2의 공장이 가동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수혜도 예상이 된다. 자, 그러면 코미코도 실적이라든지 수급이라든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이 코미코. 자, 코미코는 최근에 200일 이동평균 살짝 돌파하고 지금 전후에서 좀 조정을, 그러니까 더 강한 모습이 있죠. 자, 코미코의 실적을 보면은 2020년에 356억 영업이익이, 그리고 작년에 588억, 올해 성장세죠. 640억, 내년에는 600억. 꾸준 안정되게 실적이 개선이 되고 있다. 수급적인 사항도, 그죠? 이 외국인들이 계속적과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다. 그러한 판단이면은 최근 저점 수준, 그죠? 요 수준에서는 우리가 뭐 5만 원이 깨지서 뭐 넉넉하게 4만 9천 원 정도 수준에서는 한번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ISC, 우리가 이 리노공업과 항상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이죠. 자, 이 종목도 중장기 이동평선 다 돌파하고 쉬고 있다. 상당히 관심을 가져야 되죠. 수급적으로 또, 그렇죠? 이 개인들이 계속적으로 매도 추세에 있고, 실적은 더 좋아져요. 2020년에 181억에서 작년에 375억, 올해 640억, 내년에 770억, 그리고 내후년에 920억, 실적도 성장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실적이 성장되고, 그리고 이동평균선의 장기 특별한 돌파 전후에서 지금 결집되어 있고, 또 수급도 좋은 종목이죠. 코미코. 자, 그리고 아비코 전자, 그죠? 자, 아비코 전자는요, 이 인덕터와 저항기 등을 생산하는 전자부품 업체로서요, 이 DDR5가 DRAM을 지원하는 차세대 서버용 CPU 출시를 본격화하죠. 지금 하반기서부터요. 자, 거기에 따른 이 아비코 전자가 만들고 있는 메탈 파워 인덕터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 자, 이 종목도 상당히, 그죠? 지금 다 돌파되고, 우리가 아까 이수장증권TV에서 무료 문자 정보에서 보냈던 정보에서 급등했던 종목들 보면 다 이러한 종목들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재료도 있고,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지금요, 2020년에는 19억 적자였다. 작년에 31억 흑자로 전환되고, 올해 150억, 내년에 227억. 실적도 좋아. 근데 단 하나 좀 흠이, 최근에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 조금 개인과 외국인들이 소폭 매도를 하고 있다. 요 부분. 근데 최근 이제 조정을 받으면서인데 거래량도 크게 감소하고. 그렇죠? 자, 근데 거래량이 다시 한번 50만 주가 넘어갈 때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매수를 하면 새로운 출발 신호로 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최근 이평이 크게 결집되어 있는 이 11,000원 초반대 수준에서는 관심을 필요하지 않나란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원익 QNC 5종목을 고른다면요. 이제 원익 QNC 실적 보십시오. 2020년에 410억인데 작년에 860억, 거의 2배 이상 증가했고요. 올해도 1247억이 예상되죠. 내년에 1400억, 2024년 내후년에는 1700억. 그리고 이것도 중장기 이동평균선과 주가가 좀 결집되어 있는 모습. 이러한 종목군들. 이러한 종목군들에서 5종목을 엄선을 하라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K, 코미코, ISC,
아비코 전자, 원익, QNC를 우리가 관심 있게 놓고, 근데 하지만 좀 하나 흠이요. 주말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한 1.2% 하락했죠. 최근 조정에서 조정을 받았으니까 국내 반도체 관련 종목도 아마 조정은 좀 나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지 말고 아까 말씀드린 좀 이거만 하루 이틀 아니면 2, 3일 조정받을 말씀드린 그런 가격대 수준, 의미 있는 지지대 수준에서 좀 분할로 관심을 가져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요 5종목 제외한 기타 관심주로 네페스, 패키징 업체죠. 두산 테스나 테스터 업체예요. 최근에 두산 쪽 넘어갔죠. 다, 그리고 월드엑스, 이 원익큐엔시 같은 부품주, 그죠? 그리고 솔브레인, 소재, 솔브레인은 한석해 소재 관련 종목군들도,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넣고 타이밍이 올 때마다 우리가 접근을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가 최근에 이 서버용 프리치 볼그레이드 어레이 이 패키징 기판 양산 소식으로 강세를 보였다가 최근에 중국의 방역 강화로 인해서 다시 약세죠. 왜 중국이 방역을 강화하면은 주가에 피해냐면은 이 스마트폰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실적도 실제적으로 3분기도 부진하게 나왔고, 근데 이 주가가 최근에 보면은 이 방역 강화에도 중국 상하이 지수가 안 빠져요. 홍콩 지수도 그렇고, 그죠? 그러면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봐야 되고, 또 이 중국의 방역 강화가 아마 방역 정책이 내년 2분기서부터 좀 완화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수급적으로도 주가가 크게 올라갔지만요.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삼성전기. 자, 삼성전기가 지난 9월 하순경에 108,500원에서 이번에 14만원 넘겼다가 최근에 이 13만원 초반대까지 조정을 받을 때 이 외국인들이 매도가 별로 안 나와요. 최근에 보면은 9월 23일 이후서부터 외국인들이 오히려 최근 조정을 받는데도 매수죠. 그러면서 213만 주를 순매수하고 있다. 그러면 팔아먹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관점죠. 그리고 내년서부터는 지금 실적이 부진하지만은 내년서부터는 상당히 다시 증가 추세로 조금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예상이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서 삼성전기 아직은 중국의 방역이 지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움직이기는 힘들어도 크게 올라가기 힘들어도요 뭐 크게 빠질 모습은 아니다. 그래서 갖고 있는 종목은 조금 계속적으로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에서 반도체 업황 부진을 하지만은 반도체 내에서도 실적이 되고 또 이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으로서요. 이 연말 연초에 이 화려한 개별 종목 장세를 주도할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주 개별 종목군들 우리가 요번에 조정 한 2, 3일 조정 나오면은 관심을 가져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앞부분에서는 이제 무료 정보 얘기인데 나는 좀 대우를 받고 싶다. 그래서 유료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소장 증권 TV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